나는 질문하는 걸 좋아한다. 의지와 강박의 중간 정도 된다. 의문을 갖고 답을 찾아내겠다는. 사실 질문을 좋아한다는 것은 답을 찾아내고 싶다는 것이고, 그건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건 해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즉,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다. 얼핏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이고, 어쨌든 문제를 마주하는 거니까 그저 건강한 태도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을 보면 실제로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패착이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잘 지내온 줄 안 것. 이대로라면 언제까지고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것. 문제를 제거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방식 혹은 태도가 모든 경우에 통하는 것도 아니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회사 후 마주한 불면증, 그리고 이와 동반된 불안, 우울, 무기력, 삶에 대한 회의, 혼란, 이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설마 지금 이런 문제들로 힘든 건가? 힘들어하고 있나? 이렇게 긴가민가해하는 사이에 그것들은 이미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불면증이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 나에게 또 질문을 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다. 동생과의 대화.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혼란스러워하던 중 이 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낸 기분이 들었다. 불면증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나는 5남매 중 셋째이고 동생은 넷째다. 우리는 연년생이다. 같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다. 막내인 남동생까지 셋이 아주 친해서 어릴 때 항상 같이 놀았다. 나와 남편의 신혼집 근처에 동생도 어떻게 하다 보니 자리를 잡게 되어 한동안 셋이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동생이 이 지역 사람을 만나 신혼집도 가까이 마련해서 자주자주 만나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본 사람인 것이다. 또 독립을 하기 전까지 같은 부모 밑에 같은 환경 속에서 매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쌍둥이 비슷한 사이이기도 하다. 어느 날 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와 남편과 셋이 저녁을 먹던 중 내가 요즘 불면증이 심각해 큰일이라는 얘기를 꺼냈다. 불면증? 갑자기 왜 그러지? 동생이 걱정을 했고, 나는 공부방 준비를 하면서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뭐를 하든 치열하게 매달리고 불안, 초조, 긴장 속에 불면증까지 시달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맞아, 언니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입이 터진 사람 마냥 그간 얼마나 정말 딱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줄줄 쏟아냈다. 동생은 중간중간 맞아 그랬잖아 정도의 추임새만 넣어줄 뿐이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생과 내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왜 그렇게 달랐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넘어갔다. 그러고 보니 동생은 뭐랄까 어떤 상황에서도 끙끙 앓거나 침울해 있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았다. 삶을 좀 가볍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볍게, 유연하게, 되는 대로, 재미나게. 아주 열심히 살진 않지만 즐길 건 즐기고 어쨌든 밥벌이는 곧잘했다.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될 때에는 적당히 한다. 필요에 따라 하고 싶은 걸 참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걸 견디며 꾸역꾸역 하기도 하는 나와는 달랐다. 시험 준비를 150%는 해야 잠을 잘 수 있어 웬만해선 시험 기간 내내 밤을 샜던 나와 달리 동생은 언니 나 10분 후에 깨워줘 하고 잠을 잤다가 몇 번이고 깨워줄 때마다 10분만 더 라고 하다 마지막에는 나 그냥 자야겠다. 나 그냥 잘게 하고 아침까지 잤다. 당연히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뭐 아주 나쁘지도 않았다. 20대 내내 이런저런 도전을 큰 부담 없이 동네 수영장을 다닐지 말지 결정하듯 질렀다 접었다 반복하다 30대에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다. 지금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20살 마냥 이곳저곳 문을 두드리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이걸 했다 저걸 했다 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이 보면 비효율적인 시간이었는데 이럴걸 저럴걸 그건 하지 말걸 과 같은 말들을 하며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않았다.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무겁지는 않고 잘 즐거워했다. 극도의 효율적인 선택만 고집하는 내가 동네 수영장을 다니는 것조차 이점과 비용, 일정을 따져가며 한참을 고민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다. 실패는 비용이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또 좀 더 써야 하는 것이었다. 재수는 절대 하기 싫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선 안 되니까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 하고 학점은 무조건 4점 이상이어야 하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검증된 활동만 해야 하고 시간과 돈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되고 망설이거나 꾸물대선 안 되고 늦은 나이에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오게 해선 안 되며 되도록 이르게 해야 할 일들을 해내야 하고 반면 동생은 나이를 잊고 살았다.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1년간 유럽에 있다가 다녀와서 한참 일을 하다 20대 초반을 보내고 대학을 꽤 늦게 갔다. 내 기준에서는 많이 늦은 것 같아 대학은 생각이 없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입학을 하더니 수강 신청을 도와주는 선배들이 자기를 누님이라고 부른다며 웃었다. 나는 길 위에 시간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 학교도 직장도 운동하는 곳도 미용실도 하여간 가까이에 있어야 했다. 동생은 그런 면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추위 더위를 이겨내며 사계절 내내 뚜벅이로 멀리도 오래도 잘도 돌아다닌다. 나이라는 세월에도 물리적 거리에도 여유가 있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실패에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시도에 제한이 없는 것이었다. 그건 일종의 자유였다. 못할 생각이 없으니 못할 것도 없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게 낙오되지 않는 것이었고 낙오되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나는 좀 다르다고도 자신했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어쨌든 그 기준에 못 미칠까 두렵고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동생은 자기가 내킬 때만 세상을 적절히 활용했다. 동생은 나 같은 사람들이 아유 저러다 어쩌려고 하고 나고자 낙인을 찍기 좋은 타겟인지도 몰랐다. 어차피 귀등으로도 안 듣겠지만 말이다. 아 어떡하지? 따위의 말들을 하며 걱정과 불안을 삶의 필수 요소라 믿었던 나와 달리 아 망했다 하고 걱정을 하다가도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아 그러니까 걱정이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컵에 맥주를 잔뜩 채워 TV 앞에 앉아 즐기는 모습. 동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이다. 와 언니 대단하다. 언닌 좋겠다. 이런 말들을 동생으로부터 몇 번이고 들었지만 동생은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있었다. 나의 불면증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다.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나의 강박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